안녕하세요. 정석비디입니다. 어제 26년도 예비창업 패키지 공고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일단 선정 규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지원 금액도 평균 1,000만 원 정도가 더 내려갔고, 그리고 1단계에서 2단계로 선정하는 비율이 작년에는 진척도 평가 기준이었지만 이번에는 50%만 선정하고 그 밑으로는 탈락시키겠다. 즉 1단계 지원금만 주겠다라는 정책으로 가이드가 나왔고, 그리고 커트라인도 작년에는 서류 심사 시 60점 미만은 탈락시키는 건데 이번에는 70점 미만 탈락으로 해서 10점 정도의 점수가 더 올라갔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번 예비 창업 패키지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지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정 규모 자체가 가장 충격적인데요. 25년도에는 총 선정 규모가 780명, 이 중에서 일반인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 분야가 660명이었고 여성 특화 60명, 즉 여성 창업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60명, 그리고 소셜 벤처 분야가 60명, 그리고 사내 벤처가 별도 공고로 해서 30팀 정도로 해서 총 780명이었는데 이게 무려 3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거의 480명이 줄었고 이게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61.5%가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더더욱 충격적인 거는 우리 일반인들이 지원할 수 있는 660명 규모가 무려 110명으로 줄어들었다는데 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예비 창업 패키지 준비자분들이 지금 멘붕에 빠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660명에서 11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모수가 확 줄어들었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거죠. 반면에 여성 특가와 소셜 벤처, 사내 벤처는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한마디로 여성 특가, 소셜 벤처, 사내 벤처 같은 특화 분야는 오히려 늘렸지만 일반 분야는 한마디로 모두의 창업으로 지원을 해라 라는 거에 대한 거의 강제사항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세게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 110명이 그냥 또 110명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 110명에서도 우선 선정 규모가 반영이 돼 있는 숫자라는 거죠. 자, 우선 선정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서류 심사 패스, 발표 심사 패스, 한마디로 작년에 우수한 성적을 얻었던 분들에게 바이패스 권한을 주는 이 제도인데요. 자, 우선 선정 대상을 보면은 25년도에 도전 K 스타트업 왕중왕전에서 수상을 했던, 즉 대상이나 최우수상을 받았던 분들,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도 수상 아이템과 핵심 요소가 동일한 경우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대상이야 1명이고 최우수상이야 한 2명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아야 3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25년도 사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우수 수료자가 여기에서 우선 선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사전 인큐베이팅 운영 주관 기관에서 상위 3인에게, 즉 3명의 우수 수료자로 지정된 자들은 한마디로 바이패스를 시키겠다는 건데요. 자, 이거를 한번 규모적인 부분을 한번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일반 분야 주관기관을 보면은 총 24개의 주관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반 분야 110명 선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관기관 한 개당 평균적으로 대략 4.58명, 대략 5명 정도의 일반 창업자들을 선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5명에 앞서 얘기했던 우선 선정 대상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선 선정 대상자들의 규모를 한번 저희가 예측을 해보면, 제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5년도에 사전 인큐베이팅을 수행했던 기관들을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19개의 기관들이 사전 인큐베이팅 수행을 한다는 공고문이 올라져 있었습니다. 거의 24개 기관 중에 19개 기관이면 거의 다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수행기관당 3명의 우수자를 만약에 반영한다라고 한다면 110명에서 19개 기관 곱하기 3을 하면은 57명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 우수 선정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인들이 선정될 확률은 53명이라는 이 정도 규모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다시 24개 기관당 평균 숫자로 나눠보면 평균 2.2명, 적어도 2명에서 3명밖에 뽑지 않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지금 불리한 조건으로 몰린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발표평가까지 우리가 감안을 해보면 발표평가는 2배수 내를 감안을 했을 때 현실적인 발표평가 참가팀, 즉 서류 통과를 해가지고 발표평가로 넘어가는 일반인 팀들은 사전 인큐베이팅 우수자 제외하고 기관당 평균 4.4명, 즉 4명에서 5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의 이거 예비 창업 패키지 하지 말라는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공고 수준이라서 저도 사실 지금 굉장히 지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줄어들 줄은 사실 미처 생각을 못 했거든요. 자, 그리고 커트라인을 보면은 25년도는 60점 미만 탈락, 그리고 26년도는 70점 미만 탈락으로 지금 가이드라인들이 조정이 되었고요. 뭐 10점이 올라가 있긴 하지만 지금 뭐 모수 자체가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70점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항목도 보면은 PSST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이 서류평가 면제도 보면은 작년에는 24년도 도전기 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자, 그리고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 중 청년인 경우 여기인데, 이 중에서 지금 하나가 더 추가된 게 25년도에는 25년도 중기부 오픈데이터 AI 챌린지 본선 진출자 부분이 서류평가 면제로 새롭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선정을 보면은 25년도에는 이렇게 D-Day, 종주형 창업경진대회 입상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 D-Day와 종주형 대회 우선 선정은 삭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가장 큰 우려사항은 사전 인큐베이팅 우수 수료자가 무려 주간기간별로 상위 3인까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전체 모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 사전 인큐베이팅 우수 수료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 창조기업 가점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는 삭제가 되어 있고요. 뭐 발표 평가 시간은 작년에는 발표 시간 15분에서 20분 플러스 QA였는데 이번에는 명시 없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원 금액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작년에는 평균 0.5억 원 정도, 하지만 올해는 평균 0.4억 원 정도로 0.1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요. 일단 작년에 처음으로 1단계와 2단계를 나누어서 진행되는 방식이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가 선정이 되면은 모든 팀들에게 성적에 따라 가지고 최소 평균적으로 3천에서 6천 정도의 금액들이 나왔고, 뭐 맥스 1억까지 받은 팀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더욱 이 단계들이 타이트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무엇보다 진척도에 따라 가지고 2단계 사업에 통과가 되면은 이렇게 4천만 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2단계 사업비가 4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50%가 감소를 했는데요. 2단계 선정 방식이 작년에는 진척도 평가를 하고 추가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반드시 경쟁 탈락을 시켜서 50% 내에만 선정을 시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지침서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저는 불리한 조건인데요. 그만큼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명성을 많이 지금 잃어버리는 과정이 이번 올해로 가장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축소가 된다면 일반인들이 굳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저도 사실 좀 드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제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해봐야 되잖아요.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지금 선정 규모를 봤을 때 일반 분야가 대폭 축소가 되고 대신에 특화 분야는 그대로 유지 플러스 특화 분야별로 10명씩 더 뽑기 때문에 본인이 혹시라도 여성 창업자이거나 또는 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소셜 기능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특화 분야로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저는 적극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 지원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과 그리고 2단계 선정률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설정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혹시라도
선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1단계에서 반드시 MVP와 고객 검증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실행 전략들을 본인 스스로가 준비를 하시고 선정이 됐을 때는 반드시 이 50% 안에 들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1단계 2천만 원을 받고 12월까지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사업자까지 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좀 아까운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커트라인 부분은 이제 70점 미만 탈락, 즉 이제 10점 상향인데 뭐 그걸 떠나서 사실 주간 기간 이제 2명씩 뽑는 그 과정에 내가 선정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지금의 사업 계획서에서 더더욱 남들보다 상대평가에서 우위를 가져야 되는데 더더욱 이 문제인식 부분에서 이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고객 인터뷰나 이런 설문 결과들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실행 가능성에서 MVP 개발 계획과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 더더욱 중요한 거는 초기 고객들의 반응이 MVP나 프로토타입을 통해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전략에서는 경쟁사 분석표, 수익 모델, 그리고 투자 유치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넣어서 여러분들의 사업 모델이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팀 구성에서는 창업자의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도메인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에서 가장 이 선정 가능성 여부가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관점으로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면 저는 무엇보다 이번에 모두의 창업이 3월 말에 공고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 그리고 대통령님의 의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좋은데 이번 예창패 규모 축소는 너무 뼈아픈 실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예창패의 이런 인지도가 이번 연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아까운 좀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수정 사업 계획이 나올 수 있다면 이 예창패의 선정 규모, 특히 일반 분야의 선정 규모를 이렇게 많이 줄이는 것보다는 좀 더 한 20-30%로 좀 더 줄이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간곡한 좀 부탁을 이 영상을 통해서 남겨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예비 창업자분들은 굉장히 지금 당혹스럽고 아쉽고 정말 안타깝겠지만 그래도 주어진 기회 최대한 살려서 여러분들의 기회를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모두의 창업 포함해서 예창패 그리고 창중대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나오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 자금 조달을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